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이 요번에 빠질 때 막 엄청 막 훅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빠진 게 아니라 지금은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죽였거든요. 중간에 뭐 살려주는 구간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맞고 났을 때 기간적으로 3달 동안 맞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뭔가 야, 이거 반등 나오는 거 맞나? 반등이 뭐 어제는 그래도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좀 뚜렷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내 계좌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볼까 저쩔까 막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그런 재미가 없었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1%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잖아요. 이 친구가 오늘 거의 6%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1% 코스닥의 지수가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이 차지하는 코스닥 종합지수의 비중을 비례한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6% 오를 때는 다른 코스닥의 종목들은 상승을 나타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초강세를 만들 정도, 내 계좌가 나아지는 정도까지는 다가가지 않았을 겁니다. 에코프로 PM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가 올라오면서 쉬는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이거 올라갈 때 내 종목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휩싸이다 보면은 훅 한번 눌렀을 때 버티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진짜 랠리를 만들어낼 때는 그때는 후두둑 털리거든요. 야, 이거 본전만 찾자. 그러니까 수익을 내러 들어온 주식시장에 본전만 찾자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집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들은 멘트 어제까지 합쳐보면은 저는 본전만 일단 찾고 차익실을 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제가 차익해야 되는 구간, 단기적으로라도 차익해야 되는 구간이 오면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다,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지수는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서 지금 반등을 하고 이제 21선을 만나러 가는 자리거든요. 여기 정도 최소한 올라오면 그때 눌릴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갈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될 텐데, 이거 눌리더라도요 여러분, 현금 비중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이거 눌리더라도요 여러분, 현금 비중 너무 과도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에서 20% 정도 그냥 이렇게 대비만 하고 빠지면 좋은 거고, 이거 살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다시 올라갈 테니 쉬면은 이때 이거 눈치껏 보면서 시장 상황 보면서 요거 다시 올라가는 시그널에 따라서 현금 투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큰 방향은 이제 하락 뒤에 어쨌든 다시 죽더라도 일정 부분 반등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와서 하루 이틀밖에 안 올랐는데 당장에 막 와 죽을 것 같다, 어떡하지, 저쪽하지, 막 이렇게 막 과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시간을 정말 잘 보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3달 내내 빠졌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계좌가 엄청나게 좋아질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계좌는 회복이 돼 있습니다. 대응만 적절히 하고 최악의 수만 나타내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아침에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이렇게 쭉 남겨드렸는데, 요거랑 다음 페이지까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미시장 굉장히 매크로 지표 좋았어요. 지금 1330원까지 어제 장중에 내려왔고 우리 시장에서 1310원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굳이 왜 1350원대까지 올라간다 몰라, 이거 진짜.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빅스지수도 참 많이 내려와 줬고, 채권 수익률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매크로 지표에 우려감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테슬라가 어제 6%대 급등을 보였고, 뭐 루시드 리비안 전부 다 10% 이상. 그래서 어제는 전기차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는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이제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공위성 쪽, 이쪽도 우주항공, 이쪽도 굉장히 좀 미래가 밝은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된다. 특히나 AI라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쪽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목해 볼 만하고, 그리고 뭐 그에 별다른 건 없었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은 결국에는 반등을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차분히 기다려 보겠다고 하면은 그냥 특별히 대응 없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된다. 그런데 장중에 흔들림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되게 포인트거든요. 시장이 원래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반등하고 횡보하다가 훅 한번 눌리면 여기 장중에 움직이는 거 보고서 이래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려오면 그냥 때려라, 나는 그래도 다시 올라갈 거 믿고 기다리겠다, 그냥 이런 걸 기다려야 되지. 내가 저걸 저렇게 해볼걸, 이걸 이렇게 해볼걸,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판단, 감정적인 판단, 이런 게 내려오면 이제 미스가 나거든요.
우리가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빠질 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면요, 그냥 빠지든 뭐하든 결국에 자기 가치 찾으러 결국에는 온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이거 자꾸 좋은 종목인 거 망각하고 낙폭 과대주에 자꾸 눈이 가면 안 돼요. 낙폭 과대주는 말 그대로 낙폭 과대주입니다. 이거 반등 한번 나온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행보가 나올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큰 비중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부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루닛, 뭐 두산 로보 이런 애들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반등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아 내가 저거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저거는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반등 나올 땐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안 좋은 종목 들고서 버티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것 좀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 내 종목에 대한 생각. 시장 빨 때 내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 갈아타기는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권에 왔을 때 내가 좋은 종목을 눈여겨보던 게 같이 빠졌을 때 내 종목은 행보하다 이만큼 빠졌어. 좋은 종목은 그만큼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쯤 왔을 때 이때 갈아타기 해주는 거지. 올라가는 거 보고 센 종목 갈아탄다?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물려가지고. 그거 하지 마시라 이야기 드린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아침에 남겨드렸죠. 제가 아침 브리핑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드리는데 오늘 오전에 뭐 좋다고 쫓아가면 종합지수 최하단봉에서 물리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어제 양시장이 특히 시총 상위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제 못 올랐던 비교적 못 오른 낙폭과대주가 시세를 만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종합지수 대비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코스닥이 한 6% 정도 7%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한 15%요 정도 오른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빠르게 단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갈아타가지고 안 오른 종목으로 올라가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오늘 오후에 나오는 날이었다. 요걸 좀 제가 가이드를 아침에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다만 15% 오른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얘도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근데 이 쉬는 기간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이걸 넘겨요. 넘겼다가 요거 해먹고 다시 일로 와가지고 요거 해먹고 요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5% 오른 종목도 그냥 굳이 나는 이거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시총 상위주 갖고 있는데 그럼 기다려 보는 겁니다. 요런 걸 좀 제가 가이드를 드린 거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나는 큰 방향으로 판단하고 머물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단기 슈팅을 챙기고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재대응하겠다. 사실은 모두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고 다만 이렇게 모두 무난무난한 선택인데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요. 내 종목은 시장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 쉬고 있어. 근데 종합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합지수는 빠졌다가 와가지고 반등을 딱 해줬어요. 근데 내 종목 시세만 안 나. 근데 시총 상위주는 빠졌다가 종합지수 따라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갑자기 아침에 종합지수 오르고 총 상위주도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종목 좋은 종목인데 이거 안 오른다고 이거 버리고 얘로 갈아타.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얘는 올라오고 얘는 그냥 쉬어버려요. 이런 미치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남겨드린 겁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닥권에서 함부로 갈아타다 진짜 곡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3달 빠졌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큰 변화 오냐? 지금은 시장 잘 보내시라. 그리고 지루하게 만드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쳐가지고 올라갈 때 털이가 나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생각하면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본전 매도해야지. 요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익내로 주식시장 온 거기 때문에 본전 매도에 만족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고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은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잖아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지금 이 순간 포트폴리오를 즉흥적으로 에코프로 비밀 올라간다. 이거 내 종목 좀 약하니까는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사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거 하지 말고 미리 시장 빠질 때 나 저거 진짜 좋은 종목인데 비싸가지고 못 샀던 게 너무 좋은 가격이 왔다. 그래서 이거 갈아타기 이제 시장 돌려서면 갈아타기 해야지. 요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꼭 이거를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은 이제 갈아탈 때 이것저것 따지거든요. 야, 저 종목은 어떻고, 이 종목은 어떻고, 뭐 업황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지고 갈아타요. 근데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니까, 야, 이거 테마목. 오늘 특히 영풍재지 이런 거 시세 풀리니까 복구하려고 이제 이런 거 막 개인들 달려들던데 죽습니다. 진짜 잘못하다가. 요거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오늘 댓글 달아 드린 건데요. 일단 여기부터 보면은 큰 방향 잡아들었다고 휘둘리지 마시라. 이게 뭐냐면 시세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푹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때 보면은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막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때 개인이 막 사고 있어도 버텨야 돼요. 지금요. 지금은 당장 던질 자리 아니에요.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 잡다가 훅 팔고 다시 잡아줘요. 근데 오늘 그런 현상 조금씩 나왔거든요. 제 생각보다 흔들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장 중에도 이어지고요. 뭐 일주일에 걸쳐서 나오고 뭐 한 달에 걸쳐서도 이런 흔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큰 방향 보고 그냥 여러분이 구간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본 거고요. 어느 순간 움직이는 자기 손 관찰하라.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라. 당연히 가는 길에 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막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제 올랐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은 올랐다가 이렇게 눌리고 그 다음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찐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더니 이게 요거 눌리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거에 대한 대응을 진짜 현금 많이 만들면 15에서 20% 무대응으로 그냥 보낼 생각도 있어요. 그 정도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대응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와요. 실수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사놓으신 분이 수익률이 제일 좋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뭘 해야지 매매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같은 종목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대응이 달라야 된다. 오늘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게 오늘 제가 대응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좋은 종목이 이 같은 종목인데 A라는 종목인데 이거를 두 가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의 시선으로 보냐 아니면 낙폭 과대주로 접근을 해서 보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겠죠. 그런데 이제 2번으로 낙폭과대주로 대응을 했으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단기 매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종목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매도가 못 나가요. 왜냐면 이 종목 갈 것 같으니까. 더 가겠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단기 시세가 분명히 고점, 단기 고점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단기 고점이 나왔음에도 이거 매도를 못해. 내려오게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낙폭 과대주로 보고 샀으면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종목이란 개념을 지우고 그냥 낙폭 과대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봐 드리겠고 만약에 좋은 종목이라 판단하고 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VIP 종목 중에 좋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안 팝니다. 흔들든 말든. 근데 반대로 S에서 오늘 낙폭 과대주로 접근을 한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응했어요. 왜냐면 시선이 다른 겁니다. 종목을 대응하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런 대응을 여러분이 꼭 구분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난 이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뭐 낙폭과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매매가.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리겠고요. 어제 특히 강세 보였던 종목들 오전에 강하고 오후 될수록 힘 빠지는 거 키 맞추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 거다. 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던가 오늘 에코프로 PM 안 빠졌지만 뭐 LNF 오늘 LNF도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4%까지도 상승했는데 결국에 마감에는 뭐 한 1, 2% 올랐나요? 그쵸? 한 2%, 3%대 그래도 많이 올랐네. 아무튼 2%대 좀 눌리는 현상이 있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겠고 오후에 들어서 키높이를 맞추러 강세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제가 관찰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거는 어제가 어쨌든 본격적인 반등 1일차였었거든요. 1일차에는 시총 상위주 어느 섹터가 올라오나 요걸 보는 날입니다. 2일차에는 뭐냐면은 1일차에 놀고 있던 중소형주에서 오후에 이제 2일차가 되면 이 1일차에 강세를 보였던 시총 상위주가 오전까지 강해. 그러다가 슬슬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애들, 이 시총 상위주에 수급이 빠진 애들, 이런 애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관찰했거든요. 시장은 재미없지만 관찰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분은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내 종목이 그래도 아직 주도주의 끼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찰나였고요. 제가 대응한 거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은 이게 어제예요. 어제 밤에 제가 야간 브리핑 요걸 항상 남겨드리거든요. 우리 그 베타지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미시장 체크 후에 내일 제 보로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로노이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거 큰 수익을 내고 나왔고 2만원대 매매해가지고 지금 무징 때문에 좀 희석이 됐지만 근데 지금 무슨 접근을 한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좋은 종목 2번 낙폭 과대주 근데 제가 뭘로 대응했냐면 낙폭 과대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보로노이 종목에 대한 밸류나 모멘텀을 아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자체에 좋은 부분을 부각을 해가지고 또 나올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매도하자고 할 때 절대 매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딱 상승이 나왔는데 블루라인 더 치중이라고 차트에서
그러면서 지금 단기 고점,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보르노이를 끝까지 갈 생각 없다. 그래서 시간까지 알려드렸죠. 오늘 장 시작하고 10분 내 시세가 나는 거 보고 차익한 다음에 갈아타서 이렇게. 근데 갈아타는 것 또한 아침에 보르노이 시세 보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동할 필요 없다고 만약에 느껴지면은 굳이 뭐 팔 필요 없죠. 그래서 목표가 여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손절친 것도 얘기합니다. 손절을 하나 쳤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손절치 종목이 이번에 시장이 빠질 때 하락폭이 얼마 안 됐거든요. 하락폭이 조금이었어요. 뭐 마이너스 12%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로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한 60%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손실분을 이제 낙폭가해주 개념에서 빠르게 메우기 위해, 얘는 왜냐면 조금 빠졌으니까, 조금 빠졌기 때문에 복구하는 속도도 느리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느립니다. 얘 보로니 막 10% 오를 때 얘는 지금 2, 3%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복구를 위해서 복구해놔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살리러 가는 거니까요. 이게 원금 회복이 돼버리면은 다음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면 이쪽으로 헬프를 보내요. 좋은 종목에.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평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복구해야 되는 게, 물량이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이 10%다. 10%가 여기 더 실리면서 여기까지만 복구하면 돼요. 그래도 요것도 원금 회복. 손익가 위로 올라오면 이 좋은 종목이니까 기존의 10%, 물타기 1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기존 물량 10%는 평단가만 낮아진 효과로 만들고, 이 물량 10%를 다시 다른 데 헬프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방법을 저는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여기까지가 이제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만약에 원하는 목표 가격이 이동할 필요가 느껴지면 빨리 차익해가지고 옮겨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보로노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봐 드리면은, 보로노이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블루라인은 요겁니다. 딱 어제 종가 딱 보면요, 블루라인에 정확하게 걸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매도가 얼마냐고요? 38,500원. 이렇게 38,500원 위로 팔아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분봉을 딱 보면요, 아침에 10분 내로 제가 한번 튈 것 같았어요. 얘가. 왜냐면 200에서 터치를 한번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8,500원이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올라갈 때 싹 팔았는데, 38,500원에 팔았는데 요거 가만히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기서 판분과 안 판분의 차이는 거의 5%가 넘게 납니다. 5.5%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갈아탄 종목은요, 갈아탄 종목은 그냥 우리 매수가에서 뭐 어쨌든 좀 빠지긴 했어요. 뭐 한 0. 뭐 한 8% 정도 빠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괴리를 따지면 거의 4%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대응을 좀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뭐 오늘 이걸 이렇게 팔아가지고 저걸 급작스럽게 골라가지고 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애초에 미리 골라놓은 종목, 근데 이거 한 두세 개 제가 골라놨습니다. 두세 개 골라놔가지고 요 섹터에서 두 개, 요 섹터에서 한두 개 골라놔가지고 네 개 정도로 골라놨어요. 왜냐면 아침에 얘네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선호하는 종목이 마침 시세가 마이너스 들어가가지고 잽싸게, 얘는 보로노이는 플러스에서 차익을 잘해가지고 마이너스에 있는 키높이가 낮은 언제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잘 갈아태운 것 같아가지고,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 들어보고 싶었고, 뭐 여기서는 이렇고 뭐 다른 V 등급에서는 이제 같은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모으고 싶어. 근데 에코프로가 뭔가 움직임이 좋아.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모으고 싶은데 얘가 움직임이 좋아 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비중을 1 잡고 얘를 3을 잡는 거예요. 8개를 산다고 칩니다. 8개를 매매를 할 때 얘를 6개를 사고 얘를 2개만 사는 거예요. 6개 사고 2개 사고.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이번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얘가 막 올라가. 기이하게. 근데 수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팔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률 극대화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키높이를 맞추는 거죠. 같은 종목으로 보이는데 업종이나 업황이나 이런 걸로 그때 이렇게 움직이는 작업들, 이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룹주들 막 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룹주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대응이 될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뭐 이런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현대미포를 모으고 싶어. 근데 현대중공업이 움직임이 좋아. 수급도 좋고. 근데 나는 10개를 사고 싶어. 그럼 얘는 한 8개 사고 얘를 한 2개, 아니면 얘 7개 사고 얘 3개. 이런 비율로. 한 2대1 비율, 3대1 비율.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럼 얘 사면 되잖아요. 이제 시세에 나오는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모으고 싶은 애가 올라가? 그럼 두면 돼요. 그냥 두다가 다음에 얘를 차근차근 차익해가지고 이쪽으로 야금야금 보내가지고 뭐 5대5까지도 맞출 수 있는 거고. 키높이 싸움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꼭 나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중에 고민하다가 에코프로 BM이 좋아 보여. 그럼 에코프로 BM만 사야지. 근데 딱 보기에도 에코프로 움직임이 센데 투기성이 있는데, 그럼 얘를 살짝 섞어주는 게 좀 포인트라는 거죠.
이런 대응도 좀 중요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기대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치페 보면 어제 일단 미시장 강세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여전히 강세. 그리고 뭐 SK와 관련주도 나쁘지 않았고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 아래로 내려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좀 1317원까지 빠져봤는데 그래도 1320원대 1340원 이하면 좀 편하게 시장을 상방으로 봐야겠죠. 다만 미선물이 조금 빠지는데 이거는 애플 시에서 3%대 빠지고 있습니다. 빅스지수도 뭐 안정적이고 비트코인은 좋은 시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대만, 상해 모두 강세, 홍콩까지도 강세. 유가 82달러 기준치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5% 아래로 단기치까지 빠지고 10년물도 4.6%대. 얘가 아마 4.5% 이하로 빠지면 본격적으로 증시 상승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체크 포인트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소매값이나 이렇게 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 가지고 요게 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 체크 포인트로 좀 우리가 항상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문제인데 뭐 이런 내용들은 저 말고도 뭐 뉴스나 이런 데서부터 많이 떠들잖아요. 어쨌든 중국발 타격으로 좀 매출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익률은 좀 높아집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애플 서비스 부분에서 뭐 애플 TV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매출이 다각화가 되고 있잖아요. 애플도요. 그런 것 쪽에서 조금 영업이익이 좀 드러나는 추세인데 결국에는 4분 연속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게 좀 체크 포인트인데 뭐 이런 거는 따로 우리가 나중에 이슈가 될 때 체크해보고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시외에서 만약에 애플이 마이너스 3%잖아요. 현재는 애플 시외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애플이 본장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3% 빠져버리면은 패시브 자금에 이탈이 생깁니다. 패시브 자금이 이탈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뭐 아마존, 메타, 넷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뭐 퀄컴, AMD, 인텔, 엔비디아 등등 얘네도 다 빠진다는 거죠. 맨 처음엔 애플만 빠져서 시작하겠지만 얘네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ETF 같은 패시브 같은 게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ETF 뭐 있죠? 미국에서 TQQQ 이런 거 3배짜리 이런 데서 이제 자금 이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패시브 자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 지금 당장에는 나스닥 선물이 0.2%밖에 안 빠지지만 순수하게 요걸로만 생각해서 오늘 미국 그래도 애플 빠져도 다른 게 받쳐줄라나? 이렇게 생각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 미국이 오늘 좀 쉬어갈 흐름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겠고 영풍돼지가 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은 안 맞고 여섯 방 맞고 이제 여기서 한번 거래량을 만드는데 야 오늘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얘가 시총이 지금 2천억인데 거래대금 8천억. 그래서 코스피의 거래대금 얘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냥 엄청난 거래대금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였고 시총 상위주가 확실히 약하죠. 이게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 6%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5%밖에 못 올랐다는 거는 어제 시총 상위주가 엄청나게 땡겨놓고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오늘 강세였구나. 그래서 상승 종목이 엄청나게 많고 하락 종목은 별로 없는 겁니다. 중성주가 1200개 상승하는데 1% 상승한다? 그럼 여러분의 종목이 평균적으로 한 1, 2% 정도 상승하면 정상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6% 오르고 있는 와중에 종합지수 1%밖에 안 올라. 근데 상승 종목이 1200개야? 그럼 여러분의 종목은 많이 올라봤자 1, 2%라는 거예요. 오늘 한 3%대 상승한 종목 있으면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힌트 좀 드리는 거예요. 3%대 상승 종목 있으면 어제는 쉬었지만 중소형주로서 오늘 요 정도 상승했다? 그럼 얘 좀 약간 좋은 종목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퍼센티지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쉬는 흐름.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좀 쉬어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양시장에서 코스피에서는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1000억 단위로 제가 원하는 거는 1조, 적어도 7, 8천억 요 정도인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찐바닥인가? 이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이렇게 뺐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제 기관 외국인이 개인들의 불안감에 따른 매도세, 특히 뭐 애플도 시에 빠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뭐 저항이니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시장이 또 이렇게 밀렸잖아요. 근데 밀리는데 외국인이나 뭐 기관 반응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이렇게 그냥 힘 빠져가지고 끌어 당기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매도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빠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반등 나올 때 개인은 또 팔죠. 그래서 이거 외국인 기관은 그냥 냠냠냠냠냠 얻어먹기만 하고 요거 실제로 매도 많이 잡힌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한 종목에서만 외국인의 매도가 1000억이 나와요. 그럼 에코프로에서만 1000억이 매도가 나온 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냥 보합이다. 외국인이 오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구나. 그냥 지루하게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하는 흐름을 보였구나. 개인들이 던지는 것만 받아먹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코스피도 개인이 열심히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파생시장도 보면 뭐 큰 관여는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시장 부양하는 정도. 그래서 외국인도 크게 관여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좀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구슬 좀 잡는데 뭐 이거 큰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니까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땅끝에서 잡은 콜 같은 건 좀 이렇게 차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런 거에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집어 던지면서 흔들고, 근데 어때요? 개인은 사지만 그래도 지수 땡깁니다. 개인이 안 팔아도 지수는 땡겨져요. 이렇게 요런 흔들림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 요런 거 여기에도 속으면 안 되고 여기에도 속으면 안 되고, 아직은 좀 더 반등을 보고 죽더라도 그 저 위에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눌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용 잔고도 잘 줄어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6.8조 여기까지 줄어들었고, 아마 16조 중반대까지 좀 줄어들지 싶은데, 다만 예타큰까지 빠지는 게, 이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이제 슬슬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국내 시장 진짜 더럽다. 미국은 12% 빠지밖에 안 빠졌는데 국내 시장 막 23%, 요 정도 빠지는 게 이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비관적인 그런 수급이 좀 나가는 흐름이고, 이거 시장 올라가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도 빠진 게 있으니까 예탁금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합지수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비교로 가지고 왔는데, 요거 2002년입니다. 우리 월드컵 있었죠? 2002년에 2002년 차트인데, 제가 이거 퀀트 분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얘가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21선, 요 21선 여기는 넘겼다가 죽더라도 죽는다. 쉬다가 가던지 이게 1번, 죽었다가 가던지 이게 2번. 근데 외국인은 여기랑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구간에서 외국인 현물이 잡힐 것 같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잡히는 구간인 것 같다. 요 반등, 지금 이게 헌트로 따지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그렇게 막 잡아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차하면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로 빠진 것 같지만은, 방향성은 스트레이트로 빠졌지만은 퍼센티지로는 막 엄청 위협감 있게 빠지지 않거든요. 얘가 빠질 때 막 4%씩 빠지고 5%씩 빠지고 이런 강도로 빠진 게 아닙니다, 시장이. 여기서 뭐 1%, 2%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한번 해보고, 빠졌다가 반등 한번 해보고, 빠졌다가 반등 한번 해보고, 쉬고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한번 해보고, 쉬다가 그다음 반등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V 반등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뭐 한 2,400 요 구간까지 당길지 모르겠어요. 요 구간까지 당겼다가 하루 이틀 머물다가 그 다음에 쿡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거든요, 개인들이요. 야, 이거 기껏 회복했더니 야 씨.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시총 상위주를 당기다 보니까 내 종목은 한 5%밖에 안 올랐어. 근데 종합지수는 여기까지밖에 안 빠져. 종합지수 하단이 여기인데 내 종합지수가 여기까지만 빠졌어. 근데 내 종목은 마이너스 7%, 8%야. 야, 내 종목 진짜 구린가 보다. 내 종목 진짜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종합지수는 2273인데 이번에는 여기서 빠졌을 때 2320이야. 근데 내 종목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5%였는데 여기 오니까 마이너스 7%야. 왜냐면 여기서 시총상위주가 수급을 먹어놨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빠졌다가 올라올 때 후두둑후두둑 털리거든요. 요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거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눌렸다가 이렇게 쭉 당기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다 털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보면은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음봉 때리죠. 올라갔다 또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갭 하락했다 올린 거거든요. 이럴 때 심리 완전 무너집니다. 그리고 갭 상승했다 또 눌러버리고, 이게 다 흔들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다가 야 이거 아니다 하고 훅 눌러버리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반등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서는 소토권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상승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 흔들기, 이런 흔들기 녹을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이트 상승 나올 때 언제 차익하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구간, 저 흔들기 구간만 버티면, 요 흔들기 구간만 버티면은 이런 달콤한 가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빠질지,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요 흔들기, 이거에는 녹지 마시라. 최소한 이거는 한 번은 나올 테니까, 요런 상승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좀 너무 큰 대응하지 마시라. 좋은 종목 세팅해 놨으면은. 이미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기서 내려올 때 대응을 이미 해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를 여기랑 여기서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저점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는 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갈아태우는 게 심지어 물리더라도 여기서 갈아타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올 때 더 빨리 올라올 테니까.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고, 어제와 뷰는 같다라는 거. 뭐 지금 개별 종목은 딱히 사실은 뭐 엄청난 대응을 할 거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블루라인 정도 걸리는 종목들은 조금 이제 차익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오늘은 21선도 만나고 블루라인도 만나는 구간, 그게 38,500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응을 한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는 좀 쉬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여기서 끝나가지고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얘 말고 지금 요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나온 거, 어제 이거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걸로 보이는 놈을 이렇게 닿았을 때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쉬고 있는 놈이 다시 또 이렇게 부르랑이 만나러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잡으러 가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쉬고 있을 테니까. 쉬던지 눌리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사든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나는 복구를 시켜놓고 온 거니까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얘가 시장 따라서 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낙폭과대주로 봤으면 낙폭 가대폭까지만 보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요걸 보면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상승 종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런 종목들 좀 네이버가 강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연동돼가지고 챗봇이랑 AI 관련주가 좀 강세 보였고, 로봇도 뭐 두산로보다 레인보우가 좀 낙폭이 셌으니까 이거 따라서 강했고, 어제 안 올랐던 게임주가 오늘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는 그냥 무난무난한 반응이었고요. HBM 관련주 좀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도 보였고,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사실 에코프로는 안 오르는 게 맞긴 한데, 또 이제 얘네가 좀 매도세가 외국인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매지온에서 차익 매물 좀 나왔습니다. 얘 악재 없습니다. 그냥 차익 매물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아마 갈아타게 좀 나오나 보죠. 제약 바이오에서도 낙폭과대. 지금 역시 AI 헬스케어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SITC가 11월 1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11월 5일까지거든요. 얘네가 좀 재료 소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STQ보도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 NKMX, 박셀바이오, 지시스 얘네도 아무래도 이 SATC랑 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좀 흔들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요거 지나도 모멘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드려보겠고, 노브노디스크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비만 관련주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네요. 요 정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뭐 에너지주 좀 쉬는 모습 이런 거고, 딱히 뭐 크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게 없었고, 그냥 시장 반등에 따른 무난한 상승, 즉 한 1% 정도 상승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은 무난한 상승 나온 게 보통 1, 2%이 정도, 이런 게 정상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너무 초강세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LNF도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1% 올랐으면은 뭐 다른 종목들 크게 시세 내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뭐 코스모신소재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또 카카오네이버까지 강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는 모습을 보인 거겠죠. 근데 요거 수급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외국인이 지금 2차전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는데 엔솔이라던가 삼성 S대 이런 건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매도 그죠? 매도 나오고 있죠. 포스코홀딩스에서도 매도, 포스코퓨처 매도. 외국인은 지금 2차전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좀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요걸 여러분이 캐치하시고, 외국인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갈지 뭐 오늘 하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야 이거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좀 박스를 만들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좀 특히 에코프로 쪽으로 차익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가 있습니다. 이거 기간 수요 예측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도 좀 빠지긴 빠져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머티가. 그러니까 얘도 지주사로서의 역할이 좀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에코프로 내에 자회사로 품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그 별도로 에코프로한테 좀 들어가는 실적으로 잡히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3조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빠져나가면 걔가 이제 별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점점 지주사로서 좀 쳐다보는 시선이 강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늘 약세를 보인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고, 애초에 에코프로 그룹 짤 거면 에코프로 비행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은 개인 힘으로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차후에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셀티돈 그룹주 좀 쉬어가는 흐름, HLB도 그냥 쉬어가는 흐름. 왜? 먼저 튀었으니까. 알테오젠도 오늘 좀 쉬는 흐름 보인 정도고요. 다른 건 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이 이제 애플발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그냥 잡아먹고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지금은 큰 방향적인 거를 먼저 가늠을 하고 최소한 21선 위에 얹어놓는 거 좀 구경을 해보고 그 다음 얘기하자. 당장 월요일날 이렇게 빠지고 화요일날 빠져도 금세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금세 이렇게 다시 한번 당기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얘가 쉬었다가 더 갈지 아니면 이렇게 눌렸다가 갈지, 그건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로 하고, 꼭 좋은 대응 항상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